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독서교육 콘서트 저자 밀알쌤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쓰는 어플 중에서 자주 쓰는 어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캠스캐너 어플이에요. 이 캠스캐너 어플은 처음 시작을 저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보험회사에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어플을 발견하게 됐고, 이 어플을 자주 활용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어플의 쓰임새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캠스캐너 어플을 실행을 해보면은 너무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실행을 했더니 일단은 날짜별로 나오고, 요즘엔 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최초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초 시간까지. 이 캠스캐너 어플을 주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책 읽기를 할 때 이거는 진짜 기억하고 싶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문구. 그래서 문구를 타이핑을 해서 에버노트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는 그냥 통으로 사진을 찍어버려요. 캠스캐너 어플을 한번 실행을, 오른쪽 밑에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조신영 작가님의 경청이라는 책입니다. 경청이라는 책인데, 이 중에서 요 문구를 제가 가슴에 깊게 새기고 싶다.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누르고. 자, 좋은 점이, 캠스캐너의 좋은 점이 자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찍혔는데, 이것을 맨 위에 있는 약간 화살표 있고 마름모 있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아주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 됐다 싶으면 오른쪽 밑에 체크 무늬, 확인 무늬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만약에 이것을 꾹 누르면은 밑에 보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갤러리 저장. 저는 이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 공유를 해서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네이버 클라우드로 저장을 해서 PC에서 불러와서 그걸로 글을 씁니다. 아니면은 에버노트에 바로 추가하는 거 있죠. 에버노트를 바로 추가해서, 방금 읽었던 부분이 사람의 공명통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약간 관계적인 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해요. 에버노트에 넣어서, 에버노트 어디다 넣냐, 이 폴더에 분류를 해놓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에 대한 분류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친구 관계, 신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동만 해놓으면은 뭐가 되냐, 제목을 살짝 바꿔놓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냥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으면은 경청에 대한 책에 되게 귀한 문구를 저만의 에버노트나 블로그나 기록 도구에 쉽게 넣을 수가 있다. 이것을 불러와서 그냥 기록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쓰일 때 너무너무나 많이 잘 쓰이게 된다. 캠스캐너 어플을 자주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좋은 문구를 캡처해서 활용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제가 기억하고 싶은 하루에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을 맨날 펜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더니 캠스캐너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는 8월 3일에 대한 건데, 아이들이 놀았던 장면,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사진을 계속 찍어 놓습니다. 캠스캐너의 좋은 점이 용량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질은 나름 좀 깨끗한데 용량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오히려 그 날짜별대로 기록하기 편하고 기억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루하루의 일과를 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그냥 잊혀집니다.
하루만 지나도 솔직히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 탁탁 찍어 놓음으로써 그날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예를 들어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이 총 찍은 그 사진이 보니까 4메가 정도 하네요. 이것을 공유를 하는데 어디다가 공유를 하냐,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감살기에 집어넣겠죠. 감살기에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어떤 감사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이 사진을 불러옵니다. PC에서 불러오겠죠. PC에서 불러오고 감사 일기를 하나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신육지덕체로 나눕니다. 신앙, 육아, 독서, 나눔, 건강. 신앙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어플을 하나 클릭해서 거기에 대한 문구를 그냥 필사를 해서 받아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거 사진을 불러오죠. 육아에 대한 거 사진을 불러오고 거기에 대한 거 쓰고, 그 다음에 독서한 거 쓰고, 독서한 거 아까 캠스캐너로 해서 좋은 문구 여기에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나눴던 거, 기억하고 싶은 오늘의 하루의 일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씁니다. 그러면은 감사일기가 이미지로 인해서 글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나중에 기억할 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미지 기록법이라고 그냥 하고 싶어요. 이미지 기록법. 이미지로 해서 스토리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감사일기가 이렇게 매일 쓰니까 너무나 하루하루가 풍요로워지더라. 처음에 저는 글쓰기를 신기하게도 감사일기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연하게 시작된 감사일기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하나 제가 기록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세 번째는 미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8월 27일자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런 아침 편지를 썼어요. 아침 편지를 쓰고 캠스캐너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아침 독서하는 모습을 또한 촬영을 하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아이들이 오늘 활동을 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촬영을 해요. 캠스캐너로 다 촬영합니다. 자, 칠판을 촬영하죠. 칠판을 촬영하고 그것을 자른 거예요. 원래 했던 사진은 이게 아니었고 요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보기 좋은 사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남깁니다. 오늘 한 생일책 친구들, 원래 생일책도 원래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잘라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블로그에 담습니다. 이거를 다, 이 작업을 저는 일단은 사진을 막 찍은 다음에 애들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모습 편집을 해요. 편집하는데도 그냥 자르는 거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공유를 해주냐, 학부모 밴드, 학생 밴드가 있거든요. 이것을 사진을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은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줬더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잖아요. 학부모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좋고 저도 기록해서 좋더라고요. 예전에 사진 기록할 때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게 핸드폰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할만하다. 미랄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또한 미랄 이야기를 하나하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캠스캐너로 활용하는 거, 첫 번째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 캡처하기, 두 번째 하루의 일과를 사진으로 남겨서 그것을 감사일기로 해서 이미지로 기록하기, 세 번째 미랄 이야기 작성을 통해서 교단 일기 작성하기. 캠스캐너로 하니까 제가 원하는 구역은 너무 쉽게 자를 수가 있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캠스캐너로 하루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많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 교육 콘서트 저자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